예, 그러면 차장님하고 패널 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제2부 저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사 말씀을 해주신 저희 그 패널 토론은 저희 패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장이신 서영칠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분들께서는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로 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야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서영칠입니다. 앞에 그 네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그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패널에 참가해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은 사실은 이 과제 수행하는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계속 이렇게 자문으로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그래서 그 패널 토론자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종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네.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보엠텍의 박춘식 대표님. 네. 그다음에 한밭대학교의 엄태인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수현 박사님 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패널 토론 시간으로 4시 50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좀 넘짓 시간을 같이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 질문이나 이런 또 플로우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유튜브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함께 좀 글쎄 다 답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몰아서라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저 발표자께서도 보시면 패들렛이라는 앱에 들어가시면 이미 제공이 됐을 걸로 아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질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의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분 패널리스트 네 분에게 시간을 좀 드려서 가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서면으로도 자문 주실 수 있고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 5분 넘짓? 너무 짧은가요? 깁니까? 네. 그럼 3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아까 불러드린 순서 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준구 박사님 먼저 3분요. 예. 폐자원 에너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아니기 때문에 폐자원 에너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1차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자원 에너지의 종류나 정의에 보시면은 고용연료하고 기체연료, 액체연료, 소강 10파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법상으로 어디에서 정립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인지를 보시면은 고용연료는 제척법에서 그러니까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고용연료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져 있고, 열분해는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중간 처분 시설에 소각 시설 안에 열분해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유기성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은 유기성 바이오가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소각열에 관한 사항들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발표하셨던 오세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제1안에 관한 사항들이 단독법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폐자원 에너지 전체에 대한 사항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을 하려면은 단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지만은 폐자원 에너지 종류에 따른
여러 가지 법들이 특별법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통일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에너지에 대한 사항을 활성화와 촉진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단독법입니다.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가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화시켜가지고 한 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은 전제 조건을 깔 수 있는 사항의 재활용 정의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재활용을 정의를 그대로 갖고 갔을 때 얘 통일할 수 있는 법을 하나 통일화시킬 수 있는 법은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을 하는 법률의 안에 모든 것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두 번째 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 사항들이 분명히 먼저 전제 조건에서는 재활용의 정의 얘에 대한 사항에 재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법에 대한 단독법과 통일화되는 법에 대한 사항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폐자원 에너지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둔다면은 폐자원 에너지 시설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법이나 통일화된 법에서 하부 법령으로 해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먼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센티브 제도가 만들어지고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액체 연료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에 열분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은 그 열분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 시설 안에 열분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별표 3이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중간처분시설의 재활용 시설 안에 열분의 시설이 포함되는 시설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로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각각의 법이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들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우리 강준구 박사님 이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기 몇 가지 큰 흐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하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준식 대표님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저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서 REC 제도가 많이 축소되면서 이걸 이제 WEC 제도로 좀 전환 또는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 앞에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주로 공공 분야,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쪽의 SRF 시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제도 중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인상한다든가 반입 협력금을 활용한다든가 폐기물 매립세를 신설한다든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향후에 좀 더 논의를 좀 해서 이게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 어떤 공공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만 지금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팀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 또 공공성이 아닌 어떤 고용연료를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어떤 사용자,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자들, 고용연료 제조자나 사용자들도 어떤 그 보조금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번 테마에는 안 들어갔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의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앞서 그 발표 중에 우리 오 교수님께서 고용연료 등급
품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는 월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입법 예고가 돼서 3등급인 3,500짜리를 폐지하고 5,000칼로리급 이상으로 앞으로 SRF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상향을 하겠다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좀 여러 가지 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고용연료와 폐기물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2013년에 가장 중요하게 제도가 변화됐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주로 WCF, RDF, RPF, 뭐 TDF 이런 그 용어를 사용했고, 이때 2011년에 SRF 사용량이 33만 톤, 2012년이 41만 톤이니까 아주 초기 단계죠. 2013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앞에 소개한 것처럼 거의 2019년에 157만 톤,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발전한 이유는 제도의 어떤 큰 변화, 또는 저는 이제 소학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 RPF 6,000칼로리를 소화할 수 있는 연소 기술이 국내에 거의 전무했죠. 그래서 선해화염식이라고 좀 독특한 방식이 국내 한 30몇 개 중에서 한 15기 정도, 50%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150기, 160기 중에서 선해화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10%,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수소카나 유동층, 이런 그 전통적인 소각 기술이 현재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확대된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연량을 현재 작년에 이제 품질 등급이 시행되면서 아직 이제 정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5,000칼로리급으로 이게 상향을 시켜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일단 5,000칼로리급의 제품이 일단 상향이 되면 사용처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일부 이제 순환유동층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순환유동층 방식이 전체 기수 중에 10%도 안 되는, 아주 그 퍼센트로 따지면 용량은 많겠지만 대소로 얘기하면 상당히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은 5,000칼로리를 SRF로 플러프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3,000에서 3,500, 많이 올라가면 4,000인데, 이걸 또 건조하기 5,00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건조를 해야 되고, 열원을 써야 되고, 화재 위험성이 있고,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도 또 펠릿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플러프급은 등급 외 제품이, 제가 이제 추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156만 톤 중에서 만약에 등급 외 제품이 5,000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등급에 못 들어가는 물건이 연간 한 50에서 60만 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좀 일단 등급제를 좀, 대안으로는 등급제를 좀 정착을 하면서 과연 우리 업계가 이 5,000 칼로리급의 SRF를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어떤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나 또 실태 조사를 좀 더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좀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민간 투자 사업자들, 생태 민간 사업자들이지만 4개, 5군데 들어와 있죠. 부산, 포항, 대구, 대전,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3,500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5,000원 올라가 버리면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고, 민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다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2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진행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데, 5,000칼로리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또 현재 시설들이 5,000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가 몇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통화를 해보면
또 세미나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사회적인 이슈,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제 이 테마에서 좀 더 다뤄서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이 품질 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 인센티브 문제, 그 REC 축소로 인해서 그 어떤 부담금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조금 더 새로운 이슈 다른 건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입법 예고된 SRF 경우에 그 3,500 이상이던 게 5,000인가요? 5,500인가요? 5,000 이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등급제를 2등급으로 바꾼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주셨는데, 뭐 요거는 좀 따로 이야기를 시간이 되면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관계하시는 분들이니까 내용들 좀 아시고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질문이나 또 우리 강 박사님 질문한 것들은 우리 발표자들 중에 혹시 답이 있으면 다 들으신 후에 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엄태영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포럼에 참석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왔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 폐기물을 열회수하는 그 방법이 마치 물질 재활용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우리가 열회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그 오해도 이제 많이 불식이 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폐기물 에너지 통계 자료 새로 하시는 데서 유효 에너지로 이용한 거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SRF 발열량 방금 전에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 발열량 5,000kcal가 되면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열량 등급 기준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속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이 기존 발생되는 거에서 몇 프로나 해당될 수 있는지, 또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5,000kcal를 맞추려고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지 그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지금 SRF 사용 시설에서 이용 효율 기준을 80%로 일단 제시를 하신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발열량과 폐기물의 조성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SRF 어떤 예를 들어서 3,500을 한다든가 또는 4,000, 5,000kcal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상우 소장께서 말씀하셨는 EU의 R1 기준이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이제 75%열 회수하는 것과 또 일반 소각 시설에서 60% 이상인가요? 50%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EU의 R1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소각열 회수 시설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시설하고 일반 소각 시설을 별도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 60여 개 소각열 회수 시설은 최근에 효율도 점점 좋아지고 잘 하고 있는 반면 일반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 부담금 때문에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원의 정 박사님께서 그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이 지자체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아마 기금 조성하는 그런 문제에서요. 뭐 광역시라든가 대규모 그 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닌데 인근에 보면은 최근에 인구도 줄면서 적은 그런 그 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반입 협력금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소각을 처리 못할 경우에 이웃 지자체로 이관을 하거나 할 때 협력 부담금을 2배 정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성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뭐랄까 약간의 그 소각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소각로를 소규모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는 그쪽으로 모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협력금을 뭐 2배로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가 뭔가 이제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 지자체한테 그거를 전부 반입 협력금으로 하게 되면은 그 지자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려움을 이 폐기물 소각해서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발표하신 것들에 대한 코멘트도 주셨고요. 그건 아까 발표하신 분들이 좀 준비되시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아까 SRF 기준 변경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데 주는 영향 또 뭐 회수율 같은 데도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정수현 목사님. 네 분들이 워낙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과제 그 시작의 어떤 출발이나 왜 이 과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결국 이제 국내의 폐기물 처리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매립장이나 신규 소각 시설 확보가 너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 그 에너지와 통계나 해수 기준 또 주민 동의 또 주민 지원 견제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의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폐기물 정책이 결국은 이게 그 겉도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소각장은 아주 어렵습니다. 매립장도 2030년도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배 교수님이 생활 폐기물 매립장 15,000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니까 15,000으로 해주는 거지 일반 매립장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설 매립장에서. 그래서 15,000원이라는 게 지금 15,000원인지 앞으로도 15,000원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인식에 있어서 매립과 소각 시설을 탈피할 수 있는 에너지화하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포커스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이게 상당히 시급한 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처리 문제하고 어떻게 처리 활성화 문제하고 이걸 연계할 것인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상우 교수님 얘기인데 이제 폐기물 에너지와 해수 기준이 기존하고 신규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신규가 거의 없습니다. 다 개보수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개보수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 요즘에 개보수로 나옵니다. 신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배 교수님이 WGC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환경 해수시설 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정책이지 않겠는가.
기금이 이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WEC나 또는 다른 것에 대안으로 해수시설 보조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걸로 과연 그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에 대한 보조를 그걸로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게 또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REC처럼 안정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왜 폐기물은 생산된 전력을 도외시하냐 이거죠. 그거라고 이율배반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전력 시장을 연계를 하든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거 시장 경영이 그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스팀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돼. 어떤 보조금으로 그걸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예,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4개 과제가 다 참 시기적절하고 잘 하시는 과제인데, 이 주안점이 폐기물 에너지와 통계나 또는 활성화 기준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처리의 원래적인 포커스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립과 소각을 지향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시설 보조금보다도 안정적으로 전력요금을 받든지 스팀 생산 비용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 플로어에서나 또 제가 질문받은 외부에서 질문받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 질문들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그 발표자님들 중에서 지금 토론 패널리스트들이 얘기하신 것 뭐 간단하게 답변 겸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앞에 앉아 계시지만 하시겠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뭐 시간이 또 다른 분들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 기억나는 순서부터 정수현 박사님 말씀하신 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기존과 신규로만 생각을 했는데 신규하고 대우선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좀 제도 요구할 때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엄 교수님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딴 생각을 했나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차이를 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지 한 번만 더 말씀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소각열 회수 시설 그 효율 75% 이상 되는 거 하고 일반 소각 시설에서 그 60%를 맞추지 못하면은 그 소각 분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후에 R1 하고의 그 어떻게 관계를 그 정립을 뭐 이론화를 할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두 가지로 할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소각열회수시설이 소각시설하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하나를 묶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의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으로 소각열회수시설만 75% 이상 뭐 단일 가연성 폐기물이 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구 범위 거기까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같이 묶어야지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각시설 아까 이유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걸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그 가이드 일환 이안을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저희들이 데이터를 오 교수님이 하신 거를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60몇 프로, 56% 규모는 그때 한번 잠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요 관련된 질문이시면 우선 여기 답변 듣고 그 다음에 패널 플로어에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소연 박사님이 이제 저희가 그 제안한 거는 그 보조금 지원 제도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요율을 올린다랄지, 아니면 반위 협력금을 활용한다랄지, 아니면 폐기물 매립세를 신설한다랄지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WBC를 이제 안정적인 지원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이제 RPS 제도상의 REC 수요자는 500메가와트 시설 이상의 발전 공기업이거든요. 플러스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조금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급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신재생 사업자들이죠. 근데 현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REC 시장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됐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폭락하는 바람에 REC 가격이, 그래서 이제 REC를 공급하는 업자들은 사업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RPS 요율을, 그러니까 의무 상환 비율을 10%에서 25%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번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REC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절대 이 WEC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보조금 제도는 사실 산자부가 처음에 그 신재생 보급할 때 도입했던 게 FIT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금 지원 제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리뉴어블에서 이제 그 폐기물은 사실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르게닉 컴포넌트가 뭐 예를 들어 50% 이상 들어간다 할지,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인정해 주는데, 그런 추세를 봤을 때는 저희도 이 REC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초창기에 저희가 초창기부터 굉장히 복잡한 제도를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WEC를 하게 되면 WEC의 의무자와, 즉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제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려면 일단 누가 의무를 지는지를 이제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마 강중구 박사님이 WEC를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1년 동안 뭐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FIT 같이 이제 깔끔하니 그냥 그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박춘식 대표님께서 민간 부분도 좀 지원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원래는 공공 민간 구별이 없는 제도예요, 이 FIT 제도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형에는 사실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도 500메가와트 이상으로 잘랐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이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일단 초창기에는 좀 큰 이제 시설물 위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열병합 시설 용량 기준으로 한 30메가 이상 정도는 돼야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정호영 박사. 저는 엄태인 교수님 말씀 주신 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자체 반입에 대한 뭐 가상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인구도 적고 이제 재정 여력이 좀 적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 좀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지자체 여건이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제도를 좀 구체화해 나갈 때 좀 가만히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작고 그런 지자체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폐기물 발생량도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어쨌든 반입량에 비례해서 이제 뭐 반입 수수료든 가상금이든 부과되는 그런 제도라고 본다면, 이제 결국 작은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가산되더라도 그 부담이 막 그 다른 지역만큼 엄청나게 그렇게 설계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좀 해주시면. 예, 그 WEC에 관한 사항은 뭐 제가 주장했는 사항인데, 그 REC를 대체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REC에서 보조 수단으로 보조금이 완전히 제로화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든 환경부 자체 내에서는 폐자원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WEC에 대한 사항을 명칭을 뒀는 거고, 저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해소율이 된다면은 폐자원 에너지 이 시설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가 해소되면은 그 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방법론으로서 뭐 FIT가 됐든 아니면 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됐든 에너지 해소 효율에 대한 등급별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 WEC에 대한 명칭을 뒀지만 REC하고 똑같은 뭐 거래소를 두고 그렇게 복잡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고요. 이 WEC에 관한 사항들은 어떻게든 폐기물을 가지고 열을 생산해서 열을 판매를 하고 전기를 생산한다면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명칭을 들고 있는 게 환경부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그 WEC 명칭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론에 관한 사항들로 찾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해소율이 생산이 된다면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뭐 관련해서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질문. 예. 기회를 주시면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폐자원 에너지 조합의 이장건입니다. 이제 이번이 제 11차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이 돼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에 총사하신 포럼에 총사하신 여러 관계분들 또 우리 위원장님 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희생도 하셔가면서 노력하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발표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벗은 거는 PCR 검사를 엊그제 받아서 제가 음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벗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은 환경부에 오늘 이제 우리 사무관님도 와 계시니까 현재 이 포럼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을 하자, 좀 단일화해보자, 여기에 무척 시장에 있는 사업자로서는 공감하고 절실합니다. 이 법이 너무 지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투자해서 할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국서 입법해야 되니까 누군가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발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활성화되기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박춘식 상임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SRF 규격을 좀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입법 지금 예고안 나와서 저희 지금 조합원들이 다 모두가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20년을 SRF 관련돼서 생산을 해보지만은 지금 발표한 입법 규정에 의한다면은 사용할 양이 극소수입니다. 특히나 5,000칼로리면요, EPR 제도권에 있는 것 가지고만 해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또 염소 기준도 그렇게 낮춘다면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진짜 SRF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장은 없애자는 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시장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거나 이 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첫 기본을 잘 모르시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거는 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쪽에서는 SRF를 활성화하자, 폐자원 에너지를 활성화하자고 하고, 또 환경부 한쪽에서는 규격을 엄격하게 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뭐겠습니까? 환경부가
소신이 없거나 환경부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 시설들이 거꾸로 보면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시설인데 이 시설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자는 쪽도 있고 하라는 쪽도 있고 이래 되면 시장에서 그 사업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게 혼돈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환경부 내부적으로 조율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소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열 에너지 회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한 거를 다 판매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사업자, 사용자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상에서 뭔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들이 그 사실 RPS 제도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점이다만은 이 WEC가 사실은 RPS 제도하고 관계를 지어서 검토한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산자부하고 딱 별개인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 솔리 이게 뭐 힘이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자부하고 얘기를 결론 지으면은 결론적으로는 환경부가 산자부에 속해지는 부서밖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그렇다면 환경부가 이게 자체적인 어떤 제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과거에도 RHO를 검토 산자부가 했지만은 이게 전력만 아니고 스팀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조가 돼줘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형 시설들이 다 지금 SRF를 쓰거나 폐기물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전기보다는 열 판매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RHO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번 그 포럼에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건 좀 이따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같이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면들 고려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플로에서 이쪽에 김석준 박사님. 네, 폐자원 에너지 기술협의회 김석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과제로 하는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정말 이렇게라도 이제 노력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딱 할 게 많지만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폐기물 분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강종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분류 자체부터 그걸 관련하는 법이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폐자원 에너지법 하나로 갈 거냐 또 재활용법하고 연계를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또 따로 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자원 에너지 중에 지금 크게 빠진 게 합성가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가스를 가스화하는 내용이 유기성 바이오가스화밖에 없고 폐기물 가지고 고형 폐기물 가지고 가스화하는 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폐자원 에너지를 전체를 묶다 보면 바로 우리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SRF도 제조시설 갔다가 SRF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합성가스 같은 경우도 합성가스로 갔다가 그게 물질 재활용으로 갈 수도 있고 에너지 재활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잘 고려해 주셔야 이게 나중에 실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가스와 요게 좀 빠져 있는 거, 그것도 흐름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추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 플로어에서 또 더 있으신가? 네, 얘기하시죠. 김소환 목사. 네, 대구 한인대학교 김소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박상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조그마한 코멘트 한번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저희가 있는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 폐기물 민간 소각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 회수율이 너무 작으니까 에너지 회수를 좀 높이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현장에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럴 때 아마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에너지 회수 시설이 40%에서 나쁠 때는 40%, 좋을 때는 한 50%, 60%까지 올라간답니다. 폐기물 형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취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형, 중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60 또는 75, 75 이런 거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만 잘한다면. 그다음에 SRF도 마찬가지로 80, 85%의 에너지 회수율 기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설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영역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엄청나게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발열량이 3,000 이하짜리, 그 다음에 SRF를 만들고 나오는 잔재물, 가연성 잔재물, 그 다음에 물질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잔재물들을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소각시키거든요. 그런 소각장에서는 에너지 회수율이 50%, 60%, 70%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가연성 물만 빼가지고 발열량을 분석하니까 발열량이 6, 7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연물이 많게는 40%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가지고 소각시켜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에너지 회수율을 상당히 높였을 경우에는 거기 달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련법을 만든다면, 좋은 법을 만든다면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취급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설들을 폐기물 에너지 시설로 어떻게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회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석유라든가 석탄의 사용량을 줄인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효과도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회수되고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세천 연구 책임자 위원장님께서 이제 검토해 주신 게 폐기물 에너지 회수 촉진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폐기물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 순환 경제라고 서큘러 이코노미로 보는데 폐기물에서 물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 회수한다 이거거든. 일회성 재활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에너지 회수율 관리와 이게 중요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폐기물 에너지 회수 효율 관리 및 촉진법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에너지율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그걸 유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 소각장의 에너지 회수율이 70%밖에 아니 60%밖에 못 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자원 재활용에 관련되는 걸로 해가지고 투자비를 해가지고 에너지 회수를 7, 80%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더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시설 중에서 늘려갈 수는 없거든요. 서큘러 이코노믹 캐드로 가면 유럽 지역에서 나온 자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물질 회수를 100%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소각 시설이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걔들이 보는 것은 20에서 35% 정도 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물질 재활용하고 내리 보는 양은 극히 10% 이하로 미스는 그게 사회적, 통념적, 인문학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20-30%의 소각을 가져간다면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는 거, 그 회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지금 좋은 법을 만든다고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 주신 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질문이 이제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준에 있어서 시설 규모 그런 이제 상황에 따른 차등적인 설정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에너지 회수 기준이 어떤 의미인가요? 에너지 회수 기준에 충족하면 재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수 기준을 정해서 이제 구체적인 아마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법에도 지금 기준 정하는 데도 있죠. 간단하게 답 주시죠. 뭐 전체적인 사항은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가 분명히 해소가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재활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냐면 재활용 정의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해소에 관한 사항들은 재활용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설도 분명히 재활용 시설로 포함돼야 될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네 가지의 에너지들이 폐자원 에너지의 명칭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에너지 해수 기준을 초기에 에너지 해수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할 때 제일 먼저 따졌던 게 뭐냐면은 처리 시설과 에너지 시설의 구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석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단순하게 처리되는 시설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R1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60%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는 초기에 저희들이 자원순환 기본법의 에너지 해소율 산정 방법에 대한 사항을 만들 때는 이게 에너지 해수 시설이냐 아니냐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산정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소각세가 부담이 되니까 에너지 해소율에 대한 사항들을 산정 방법을 적용을 시킨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에너지 해수에 대한 사항들을 어느 기준에 둘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국내 현실에 대한 사항들을 판단을 내린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처리 시설과 폐자원 에너지 시설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성상, 그러니까 앞부분에서의 가연성이냐 유기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뒤의 공정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해수 효율에 대한 사항들은 기준에 대한 사항이 틀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은 각각의 에너지 원별로 폐기물의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현실의 공법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해소율에 대한 정의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들을 연구를 해야죠. 그거는 국가기관인 국민환경과학원에서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은 한 4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에너지 해소율을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바이오가스도 열분해도 소각열도 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재활용 시설에서 이 열 에너지 해수에 관한 사항들을 재활용해서 갖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갖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뺄 것이냐가 문제는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우리 환경 자원순환 전체의 정의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뒤에 있는 법에 대한 사항 단순 단독법 연계성 있게끔 만들어지는 법들
뭐 지원에 관한 법, 에너지 회수 효율 다 무너집니다. 근데 통합을 시키든 연결을 시키든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저는 전환이 될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질문 한두 개만 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열 소장 참석 못 하셨는데 질문했는데 우리 배 교수님 쪽에 질문 같기도 한데요. SRF 발전소 적자가 발생하면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굳이 따로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얘기하신 거하고 같이 어떤 뭐 부담금 이런 게 들어가도 결국은 배출자가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답 간단하게. 예, 패전 에너지조합 대표님 그 코멘트랑 같이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WEC가 계속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좀 미해를 좀 돕기 위해서 WEC는 이제 한마디로 인증서 제도고요. 이걸 이제 사실상 앞에서 오세춘 교수님이나 이제 박성호 교수님이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일정 기준 이상, 그러니까 품질을 보증하고 어떤 환경 오염 문제가 없을 그런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시설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겠죠.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반드시 이제 산자부가 하고 있는 REC 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REC라는 것은 결국 시장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현재 지금 SRF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현재 지금 REC 가격도 최저 한 3, 4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1메가와트아워당 이제 최대 뭐 15만 원, 막 20만 원 가다가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고 더구나 이제 RE 백제도가 들어오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RPS 상향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이제 반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 보조 정책 FIT가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REC 정도를 발급해주고 그게 부합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지 산자부에 뭐 종속돼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환경부도 분명히 독립적인 정부 부처인데 당연히 환경부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발해야죠. 그리고 이제 배출업자가 그 질문에 뭐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건가요? 그건 예, 그거는 조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이미 이제 폐기물 매립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금 제도가 있고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자분하고 또 배출업자한테 추가 부담하라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시장 원리로 얘기하면 폐기물로 생산한 전력 단가를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이 킬로와트당 350원, 400원 합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을 지금 REC를 엄청 올려줬거든요. 결국 REC는 전부 국고예요. 올려주면은 그게 다 국가 한전이 적자 운영 원인이 뭡니까? 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폐기물 에너지 정책이 킬로와트당 과거 60원밖에 안 했어요. 전력 생산 단가가. 그 시장 경제 원리로 얘기한다면 폐기물을 따라올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측면을 절대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간과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 충분히 저는 시장 경제 원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폐기물 에너지와 전력 단가로 싸움에서는 이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주셨고요. 더 추가로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그 과학원이나 환경부 공단 쪽에서 뭐 답변이나 앞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우리 저 조영훈 사무관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답변이나? 불법 예고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업계들의 상황이나 뭐 그런 것 의견 주시면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에 대해서도 저기 협회 오기. 예, 한국 폐기물협회 오길종 회장입니다. 몇 가지 코멘트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폐자원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률 폐기물관리법의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미투하면은 재활용으로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에너지 회수를 좀 촉진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원료로 쓰는 거,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회수하는 거, 그다음에 매립을 회피하는 거. 예를 들면 원료를 안 쓰는데 성토재로 쓰는 거, 복토재로 쓰는 것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지금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뭐 이제 그 뭐 KR 그 기준을 만족하냐 이런 것은 저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그건 기술 수준에 따라서 기술 수준이 발달되면 그 높이면서 그것을 그 에너지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이제 그 SRF 발열량 기준을 아마 5,000으로 이렇게 맞춘 것은 그 환경부 정책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트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분리 배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SRF 만드는 시설에서는 지금 종량의 봉투에 폐기물 넣는 게 아니라 폐비진하고 종이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목재 부분. 그래서 그 SRF 고 발열량의 SRF를 만드는데 적합한 쪽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분리배출 정책을 해야만이 그걸 미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부 정책이 그렇게 갈 것인지 그냥 현재와 같이 종량의 봉투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만약에 생활폐기물 가지고 SRF를 하려면 분리배출을 처음부터 지금 종량제 아니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지금 아까 이제 5,000으로 올린 이런 거 때문에도 지금 사실은 저희 그 요 내용을 접한 분들이 그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석탄이 무연탄은 한 4,000입니다. 무연탄 굉장히 저질이죠. 그다음에 유연탄 되면 6,000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SRF가 그냥 연탄처럼 이제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오리진이 이 폐기물로부터 이렇게 회수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란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기존의 SRF 우리 아까 이장건 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자체를 이제는 그만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에너지 회수 문제나 또 기준 문제나 이런 것 플러스 재정적인 이런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이 부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기 뭐 한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 지금 논의하는 거하고는 조금 떨어진 질문들,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 폐기물 에너지 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런 쪽에 그 어떤 활성화나 또는 제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은 뒤처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좀 이 상향 이런 또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저는 요즘 이제 이 산자부나 지금 아까 이제 REC를 쥐고 있는 또 기후변화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게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이야기의 이슈가 신재생 에너지에 아까 풍력 뭐 이거 해가지고 이 폐기물 에너지는 아예 뭐랄까 소외됐다. 뭐 아예 이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제 기후변화 입장에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 탄소 중립 입장에서 그걸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맙다고 가서 인사하면서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간 한 3시간 정도 가졌었습니다. 그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산자부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범부처적으로 뭔가 같이 도와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한 분은 제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REC 다시 좀 집원에 더 상향시키거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이 활동처럼 이 폐기물 폐자원 에너지가 좀 더 활성화돼야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에너지 쪽에서의 접근에서도 이제 이 어떤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뭐랄까요 이 이슈가 좀 더 이렇게 이 관심을 이제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이건 이제 여기 이 방송에 나가니까 자세히 그런 얘기는 더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도 그렇고 더 좀 범부처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나아갈 길을 좀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연구 중에 있는 것들 발표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공유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좋은 이런 개선안 또 정부도 환경부 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 개선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한 몇 개월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오늘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문 의견이나 뭐 노트해 주실 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좋은 개선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혹시 뭐 꼭 해야 된다 뭐 말씀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 우리 사장님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이 과제를 총괄하시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이제 가도록 같이 협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이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이런 제도의 개선안 그리고 또 법으로 이렇게 또 담아지는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은 마치고요. 우리 오세천 교수님이 마무리 해주시죠.